힘내보자. 자,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필승제 14번인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O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극한이 결정돼 있다는 건 O를 결정. 근데 얘들아, 방금은 뭐 했어? 방금은 0분의 0꼴 1대였어. 근데 그거의 다음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슨 새로운 단서를 알 수 있을까? 결정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그냥 우리끼리 네 글자.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가 몇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가장 큰 수의 개수. 결정이라고 할게요. 가장 큰 수의 문자 앞에 있는 수요. 자, 얘들아 볼게요. 필수 문제 14번. 뭐라고 돼 있니? 다음 함수 fx가 두 가지 단서를 만족한대요.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몰라요 fx가 있는데 해보니까 몇 나오는데 그냥 문제에서 결과를 던져줘요. 결과를 던져줍니다. 1이에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엔 무한대 말고 2로 갈 때 2로 갈 때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뭐래? 1이네. 둘 다 1이네요. 신기하네. 우연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결정부터 해보자. 얘들아, 이거 D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여기는요? 몇인지 몰라도 1로 나오려면 무한대꼴이겠죠? 그게 첫 번째 생각이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장 큰 수만 비교하면 어떻게 돼? 오케이? 대빵만 가져오세요. 대빵. 얘에서 무한대 중에 가장 큰 놈 무시 가능합니다. 결과는 여기는요. 그럼 얘들아,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요 fx를 가져오면 fx는 2x제곱분의 블라블라고 몇 x제곱 블라블라 1 나오려면 2분의 2여야 1이니까 여기 2x제곱이라고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요. 1이 나와야 되니까 2x제곱.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2x제곱만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아니죠. 조금 불순물이 섞일 수 있어요. 불순물. 왜냐면 그냥 가장 큰 거에다가 찌꺼기 붙여있어도 한대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가리만 비교하면 2x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 추가적인 거. 괜찮습니까? 반드시 있는 거, 추가적인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1이 된다는 걸 사용한 거야. 그럼 다음 정보로 넘어가자. fx 이거야. 다음 단서. 이거 했더니 1이래. 이거 했더니 1 나온대. 그럼 뭐 해야 돼? 꼴체크. 근데 꼴체크 하려고 봤더니 분모의 1의 건 어떻게 돼요? x 2 넣어보세요. 4 빼기 2 빼기 2 0으로 가네. 분자도 뭘까? 반드시 0으로 가겠네. 누구를 넣으면? 2를 넣으면. 그럼 2를 넣으면 0 나와야 0분의 0 꼴이잖아. 그치? 그러면 F2는 0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렇습니까? 자, 근데 아까 fx를 뭘로 잡았어? 나다다. 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fx인데 지금은 fx가 이 참수 2 넣을 때 0 나와야 돼. 그렇습니까? 근데 얘들아, 저는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2를 정말로 대입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2를 대입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될까요? 2를 넣었더니 빵이 된다. 2를 넣었더니 숫자 0이 된다는 건 고1 1학기 때 나머지 정리 배울 때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인수정리. 2를 넣으면 여기 나오니까 반드시 2x제곱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를 넣지 마시고 반대로 2를 가지고 있겠죠. 넣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 x 빼기 2라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 발상이 중요해요. 얘를 뜯어 고치면 x 빼기 2를 가지고 있어야 0 나옵니다. 그렇지? 자, 근데 그럼 x 빼기 2를 주고 새로운 문자는 모르니까 x 플러스 c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ab의 아닌수 c라고 대충 잡을게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fx를 인수분해 형태로 적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뭐 할까? 이거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미 해볼래? 인수분해 되죠. x-1 풀 때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고 분자는요 이거를 뜯어고친 형태, 인수분해 형태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c는 몰라? 자 근데 0인자가 보이니까 0인자 x 빼기 보여요? 사라지게 하세요. 그럼 남은 숫자만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얻어지는 극한값은 2 플러스 1분의 3분의 2배의 2 플러스 c 인데 문제에서 1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사해보죠. 되는지.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3배 3배 하면 4 플러스 2c가 3이 되는 수, c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답은 아니에요. 왜죠? 얘는 가짜예요. 얘는 가짜 c입니다. c는 아까 뭐 했었냐면 얘가 인수분해 되겠지에 몰라요 c야. 가지고 있고 몰라요 c.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오케이. 따라서 fx를 완성하면 2 x 빼기 2 x 빼기 2분의 1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 2배를 이쪽에 곱하지 말고 뒤쪽에다 곱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를 앞에 거 말고 뒤에 곱하면 x 빼기 2에 2배 하면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a, b가 나온다. 근데 마지막에 어차피 얘들아 0 대입할 거니까 f0은 fx는 0 대입하면 되니까 계산이 좀 빠를 겁니다. 오케이 뭐 하자? 자, 두 가지 단서를 섞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단서, 0분의 0꼴의 단서를 서로 조합할 건데 우선순위가 뭘까? 누가 더 우선일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먼저 계산해 줘요. 왜냐면 얘가 조금 더 그 문자의 규모를 알려주니까. 문자의 규모를 알기. 무한대분 무한대꼴을 먼저 해석해야 얘가 좀 더 문자를 간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해보고 풀어볼까요? 이론만 들어봤자 여러분들은 계산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38번 리미트 몇일 때, 몇일 때 a, b라는 문자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분자의 모양을 잡으세요. fx는 누구다 라고 자기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좀 중간에 막히시는 분들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이 문제 풀 때 뭐가 쓰이냐면 과거에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어. 인수정리가 뭔지 간략하게 알려줄게. 간략하게 이런 거야. 인수정리. 자, 어떤 F에 네모를 넣었더니 0이 나오는 순간, 네모를 넣었더니 0이 나온다를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면 fx는 괄호 곱하기 그 수를 가진다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게 보장이 돼 있어. 고1 때 증명 아니고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네모를 넣어서 0 나왔어? 그럼 x 빼기 네모를 가지고 있다. 곱하기로. 이게 인수정리거든요. 인수분해. 곱하기로 쪼개진다. 괜찮습니까? 네모의 부호바꾼주의야. x 빼기. 그거 쓸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뭐야 했다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가 나옵니다 라는 사실이 있어.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분자는이야. 얘들아 분자는 같다. 2차니까? 2차겠죠. 근데 개수와 개수를 비교했을 때 2가 나오려면 지금은 2x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몰라와 몰라. 여기는 빈칸으로 주면 돼요. ax, b.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서를 쓰자. 요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꼴 체크를 먼저 하면 분모가 1 대입하면 0 되죠. 오케이? 1 대입하면 0 되니까 분자로 1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f1이 0이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왜냐면 0분의 0 꼴이어야 수렴하니까. 그치? 그럼 얘들아 1을 0 간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거 쓰면 돼요. 0이 되었다? 라는 건 그 수를 인수로 가진다. 즉 우리는 fx를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인수정리 쓰면 돼요. fx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놓인 수위는 보정장치야. 2 쓰면서 x 빼기 1 쓰고 다음 괄호는 빈칸으로인데 어차피 전개 쓸 때 2차씩 돼야 되니까 2차니까 여기를 x 플러스 c라고 잡아도 문제가 없다. 아는 거랑 모르는 거야. 얘는 아는 거. 얘는 모르는 거. 오케이? 인수정리 쓴다면 뭐 하면 돼요? 라고 치고 이렇게 치고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에 0분의 0 꼴인데 분모가 인수분해 되죠? 합차 공식이요. 분자는요? 그냥 애초에 인수분해꼴로 적었어요. 2배 이거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0인자 제거시키자. 0인자 1 넣었을 때 0 되는 수가 지금 x 빼기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수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죠? 1 여기다 대입하면 2에 1 플러스 c.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써있으니까 이 식을 풀어보자. 양변에 2배 하면 2 플러스 2c는 이거 분배한 거는 마이너스 2. 넘기면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얘가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야? 부분이야 부분. 여기에 부분이야. 그러면 fx를 완성하면 fx는 2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 구하래? 리미트 2로 보내. x를 2로 보내보자. 그때 이거야. 근데 fx 우리 구해놨으니까 대입하면은 2에 x 빼기 1, x 빼기 2니까 0인자가 누군가 봤을 땐 이건 얘가 0인자죠. 그래서 0인자 지우세요. x 빼기 2 지우면 이제 대입하면은 2 빼기 1, 1에 2배 하면 되니까 정답은 2가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한대 정보랑 0인자 정보 섞어서 푸는 겁니다. 그 정도의 머릿속 두뇌는 가지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다음 얘들아 15번 주제가 뭐냐면 우리끼리 용어고 웬만한 선생님이 다 쓰는 용어일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 자, 부등호가 있을 때 극한 문제. 다시 한번. 부등호가 있는데 극한을 구하시오. 99% 확률로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의 뜻이 뭔데? 그래, 샌드위치 정리의 뜻을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어떤 정리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부등호 2개짜리.
부등호 두 개 있고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의 함수식이 있으면 크다 방향. 그때 양쪽의 극한이 똑같은 수로 수렴할 때는 가운데도 그 똑같은 수랑 같아야 됩니다. 양 끝의 극한이 같다면 가운데도 따라간다. 똑같다예요. 3위일체예요. 3위일체. 샌드위치 정리. fx 몰라요 hx 몰라요 아니는 아는 거. 일 때 리미트를 붙이고 리미트예요.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된 결과가 똑같다 싶으면 여기에 리미트도 똑같다. 다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게 알려져 있고 되는 것만 나와요. 다시 한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되는 것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필수 문제 15번의 1번 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한대. 해볼까? 왼쪽은 분모분의 분자 이겁니까? 오케이. 클 거다 같다. 얘가 더 커요. 몰라요 f. 작고 얘가 더 작다. 그치?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게 있다고 치자고. 1 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를 간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이지. 부등호 두 개짜리가 놓여있고 가운데 극한 리미트 기호 붙인 거 몇일까요? 가운데를 구하기 위해서 뭐하자? 근처를 구하자야. 왼쪽 먼저 구해보자. 가장 작은 수요. 여기 있지. 얘에다가 한번 리미트 붙여볼래? 이 문제에서 주어진 첨자를 무한대로 하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보는 계산이죠. 그럼 몇 나옵니까? 대가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3분의 1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오른편의 극한을 그려보죠. 가장 큰 놈의 극한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다. 얘를 무시하면 몇 나와요? 또 3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야 똑같은 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똑같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푸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등호 두 개 있으면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쪽 극한이 같은 상황이면 가운데도 똑같다. 다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다른 숫자 나오면 몰라요예요. 근데 되는 것만 나올 겁니다. 같은 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문제는 수식을 변형할 때도 있어요. 얘들아, 수식을 변형하고 샌드위치 정리. 수식 변형. 자, 2번. 모든 양의 실수야. 양실. x에 대해서 3x 플러스 1이 작다 fx 작다 3x 플러스 라고 칠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졸래 커진다. 무한대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이에요. 제곱이야. 함수의 제곱. 어떻게 알지? 자, 부등호 두 개짜리 있을 때 극한 구하는 법은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핵심이고 양쪽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양쪽 구하려고 봤더니 무한대로 발산하죠. 다시 한번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 샌드위치 정리는. 자, 구하고자 하는 꼴에 형태를 맞춰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은 구하고자 하는 이 리미트는 fx를 제곱도 시키고 나눠져 있죠. fx를 제곱도 시키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식을 조작해야 됩니다. 식을 조작하자. 가보자. 구하고자 하는 놈과 비슷해지도록 연산을 좀 해볼게. 첫 번째, 지수랑 나누기가 있으면 지수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지수랑 나누기가 있으면 주인공의 지수를 먼저 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들아, 혹시 양변을 제곱해볼까? 다시 한번, 크다면 양변을 순간적으로 제곱해도 여전히 크겠죠? 강제로 제곱해보자. 왜냐면 얘 제곱이 필요하니까. 리미트 제곱. 그러면 제곱을 시켜보는 거야. 부등식에다. 오케이? 그럼 부등식 제곱하면 그냥 크겠죠? 부등호에 안 바뀌어요. 그치? 그 다음 뭐 하는데? 주인공은 얘가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나누기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양쪽에 모두 분모만큼으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을 조작하면 왼쪽부터 나눈 거
크다. 이거 남은 거 f의 제곱이에요. 크다. 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의 제곱. 됐습니까? 근데 식을 그냥 부등호를 유지하면서 바꿔치기했을 때 이 부등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 가운데의 극한이 필요하네? 가운데에 극한을 구하시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근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몇이에요? 왼쪽의 노인수에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문자의 리미트. x가 뭐 하는 거 할 때? 이 몇 나오나요? 물론 중간에 어림 잡아야 돼. 어림 잡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보여요? 이거 전기해보자.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9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고 거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꼴의 세력이잖아? 세력이 무한대. 그러면 대가리끼리 비하면 9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기하고 무한대 붙이면 리미트 무한대 붙이면 또 9 나오죠. 그래서 9구니까 얘도 9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한다. 한번 풀어보세요. 부등호가 붙어있는 극한 문제는 가운데를 만들어 놓고 왼쪽과 오른쪽에 리미트를 붙인다. 장착시킨다라고 표현해요. 리미트를 장착시키세요. 는 그냥 10초 거시죠. 그쵸? 왜? 가운데에 낀 게 있는 건 F라는 게 부등호에 낀 게 있죠. 가운데 낀 게 있는 거. 그놈의 극한은 HX는 양쪽을 대입해서 그걸 이런 넣으면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정직하게 대입하면 좀 나오는데. 해보자. 40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지. 왜? 뭐라고 써있어? 그냥 함수 2개 줄 테니까 그리고 부등호도 줄 테니까 여기가 hx예요. 그럼 부등호 연결돼 있을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는 뭐 하면 됩니까? 살짝의 의심을 하면서 샌드위치 정리. 그러면 왼쪽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hx 앞에 첨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라고 써 있나요, 문제? 1로 갈 때라고 써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그럼 얘들아 한번 이거 1로 보내보세요. 몇 나옵니까? 나오죠. 여기다 리미트 x1 보내보세요. 3 나오죠. 그리고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형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양쪽이 이쁜데 양쪽이 이쁜 수로 다가가고 있으면 같은 수. 가운데 똑같은 수도 나옵니다. 오케이. 가운데로 같은 수로 달려간다. 극한값. 그다음에 이제 41번, 42번이 변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집에서 좀 더 해보시면 됩니다. 옆에 극한의 활용. 과감하게 점프합니다. 저희는 다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하실 분들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일단 큰 주제가 끝났습니다. 뭐였니? 자, 머릿속을 되새김해보자. 극한의 응용. 자, 응용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극한이 주어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다는 걸 반드시까지 아니면 대부분이야. 0분의 0꼴이 되거나
무한대 무한대. 그러면 그 각각마다 단서를 알아볼 수 있어요. 0분의 0꼴이면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0인자까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무한대들 무한대꼴은 큰 수끼리 비교할 수 있으니까 대가리끼리 비교하면은 함수를 몇 x 제곱이나 몇 x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속까지 가야 됩니다. 연속까지. 오 이게 15분 남았습니다. 봅시다. 얘들아 40초 볼래? 얘들아 극한만 잘 돌파하면 연속은 따라오는 거라서 잘 처음에 좀 인내심을 가지면 여기 좀 할만합니다. 근데 연속도 엄청 어렵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쉬워요. 자 위에 가서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 가까워진다였어. 그럼 이제는 주제가 좀 바뀝니다.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수식어 연속. 자, 근데 함수의 연속은 이겁니다. 자 봐봐. 우리 예를 들어 그래프가 있을 때 x축만 그릴게. y축 생략.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뭐 선이든 곡선이든 선이 있으면 얘가 연속적이라는 건 어떻게 약속하는 게 편할까요?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수학에서의 연속. 우리 실생활에서의 연속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연속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얘들아 연속적이라는 건 이렇게 보자.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점들이 무한히 많이 모이면 선이잖아. 얘들아 우리 지금 어떻든 이 몇 개의 점들이 찍어보시면 점점점점점점점 우리가 점들이 모여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속적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 그냥 끊어져 있지 않고 잘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아는 연속이라는 걸 이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잘 붙어 있네? 연속적이네 라는 건 이제부터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합시다. 첫 번째 각각의 점마다 자 어디에서라는 말을 쓸게요. where야. 어디에서 우리가 함수 fx가 연속이 된다 라는 이 말에 정의를 좀 합시다. 정의 이겁니다. 선생님 이런 느낌이요? 수학자들은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완벽한 수식을 쓸게. 첫 번째 이겁니다. 그 딱 A에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근처 말고 그 자리 A라는 순간적인 자리에서 대입할 수 있는 어느 결과 FA라는 계산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A 말고 A의 근처라는 개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는 이 fx가 존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세 번째 존재하는 것들끼리 정확히 같을 때. 자, 이런 느낌이 이제 연속의 3단계 정의예요. 자, 3단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함수값이 있어야 돼요. A라는 자리에서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 모양이. 두 번째, 근처를 봤더니 극한값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그 수랑 저 수가 완전 같을 때 A에서 연속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자?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같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할 때 연속적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이렇습니까? 내시 자,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y는 3x 플러스 1이 있어. 어떤 자리에서 2에서 연속이야? 라는 건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쌤, 당연하잖아요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이제부터. 당연한 것도 이유를 밝히세요. 연속의 정의. 그곳에서 함수값이 있는가를 해보세요. 첫 번째 1단계, 1스텝. 가방, 함수가 존재합니까? 2를 딱 넣어보세요. 딱
딱 넣으면 3, 2, 6 더하기니까 F2는 7이라는 수로 밝혀져요. 이거는 대입한 거예요, 그냥. 두 번째, 투스텝. 딱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의 근처라는 개념. 리미트 쓰면서 x가 2로 간다, fx. 근데 지금은 리미트 x가 2로 간다, 3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태우면 2.1, 2.001, 1.999 대입하면서 관찰하면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7이 가까워지는 걸 머릿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죠. 표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 얻어진 결과랑 리미트에 얻어진 결과가 서로 뭐 하고 있니? 같은 상황이므로 3스텝. 함수값 f이랑 리미트 x가 2로 간다의 fx가 서로 7로서 같으니까 연속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도 수학에서는 물어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연속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자, 쌤 연속이 아닌 게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얘들아 일단 미리 받아들이자. 자, 받아들일 거. 첫 번째, 너희가 알던 다항함수라는 놈. 다항함수 알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냥 함수. 다항함수는 연속이 보장돼 있어요.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다항함수는 연속적이다라는 건 증명 없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을 의심해야 돼요.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네, 함수를 여러 개 배웠죠. 첫 번째,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마지막 단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유리함수 기억나요? 근데 유리함수 그릴 때 손이 삐고 나면서 이렇게 그렸니? 아닌 거죠. 부드럽게 그렸죠. 그래서 유리함수도 연속함수 맞아요. 에브리웨어 어디든 간에 붙어있어.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무리함수도 그릴 때 정말 이렇게 그렸니? 십자가를 그리고 꼭지점을 찍고 슉 이렇게 그리면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던 함수는 다 연속함수예요. 근데 아닌 것들을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억지로 붙인 함수. 다시 한번 억지로 붙인 함수 분기형 함수예요. 자, 분기형 함수 기억나? fx 분기형이야. 언제는 2x 플러스 1이야. 괄호 열고 x가 0보다 이상일 때. 쌤, 언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언제? x가 0 미만일 때. 자, 이런 애들이 이제부터 의심의 대상이에요. 의심의 대상. 자, 보세요. 우리 연속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연속이에요. 세 가지를 억지로 따져야 됩니다. 함수값 있니? 극한값 존재하니? 서로 같니? 3단계. 첫 번째, 얘들아 지금 이런 함수를 바꾸면서 x는 0자리에서 연속입니까? 연속임? 연속적인가요? 0에서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연속이야. 0에서. 얘는 0에서 절대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해봐야 돼요. 어디서 막히는지를 머릿속에 구조를 외워야 돼. 함수값부터 조사해봅시다. 첫 번째, 0 넣을 수 있나요? 1단계 0 넣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1단계 그러니까 왜? 0이라는 건 부등호 방향 봤을 때 이쪽에 들어가니까 3 나오죠? 함수값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 함수값은 그냥 잘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어. 자, 근데 두 번째, 리미트 존재성. 극한이라는 개념. 빵으로 보냈을 때야 fx 존재하니? 살짝 머뭇거려야 돼? 쓰고 뭐지? 0이 근처? 근데 분기형 함수는 앞에서 뭐라 했어? 좌극과 극과 따져야 된다고 했었죠? 좌극과 극과 따져. 그러면 이거 두 개 해봐야 돼요. 하나를 슉이야. 자,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합시다. F. 근데 0 플러스 먼저 하면 0 플러스라는 건 함수가 위에 선택돼, 아래 선택돼? 위에 선택돼. 그럼 그거에 0이 근처 0.1, 0.001 대면 2배하고 올리면 뭐야 이거? 잠깐만. 처음에 1 나왔어. F0은 1이죠. 다시. 그래서 0 플러스 하면은 여기는 1이 잘 나오죠. 됐습니까? 0 마이너스는
되니까 0점 자가자가 대입해도 더하기 더하면 4로 끝나요. 그럼 벌써부터 뭐 했습니까? 극한이 안 존재하죠. 왜냐면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하나로 쓰는 거니까 이 기호를 쓸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2번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연속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되니? 실제로 얘들아 눈에 잘 안 보이면 그래프를 그려줄게 내가. 얘들아 그래프 그려볼게. 자 위쪽 함수 그려볼게요. 0 이상일 때야. 얘들아 0 이상은 0을 포함한 이 수직선 평면이야. 그럼 이 안에서는 y는 2x 플러스 1을 1차 함수를 강제로 그리면 기울기가 이자리고 0,1 지나는 선 이렇게 그려져요. 기울기 이자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미만일 때는 아래쪽을 붙이면 fx에 붙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의 0보다 미만인 부분이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요거는 아마도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끊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느낌이 계산이에요. 여기부터는. 끊어져 있는 느낌을 설명하고 싶어. 말로 설명하고 싶어. 말로. 그거를 수학자들이 도입한 겁니다. 도입한 거죠. 세분수도 하자. 다른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숫자가 발생한다? 그거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읽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이렇게 수식의 계산 나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부터 극한의 연속성 따지기.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라든지 그냥 개나 수나 다 다항함수인데 아닌 것들을 좀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부터.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끝낼 것 같긴 한데 얘들아 너무 자주 나와서 다시 한번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 이거 기호로 만들 거야. 자주 나오는 상황을 기호로.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수직선에서 보자. 내가 x축을 찍 그어볼게. 근데 우리 얘들아 집합 기억나? 앞에서 집합이라는 개념 모임.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숫자 1과 숫자 5쯤에서 이런 x1부터 5까지 달려가면서 양끝 포함한 이 모든 x들 다시 한번 자 1도 x고 2도 x고 3도 x고 5도 x야. 근데 양끝을 포함한 모든 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x들의 모임 집합으로 적으면 괄호 열고 x 바 x에 대한 설명 1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건 정수 같은 거 말고 소수도 되는 거야. 1.8, 1.99999, 2.88585. 자, 어떤 모든 실수를 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우리 약속이었잖아. 1과 5 사이. 양쪽 허용. 근데 이런 모든 x들을 매번 수직선 그리거나 집합으로 그리는 게 귀찮습니다. 집합으로 이렇게 길게 쓰거나 그리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기호로 적을 겁니다. 기호야. 이겁니다. 오케이. 가보자. 1과 5 사이에 모든 수면서 1과 5 허용 할 때는 기호로 우리끼리야. 아니 우리끼리 아니라 수학적 용어야. 양 끝에 노인수를 쓰고 꺾은 괄호를 씁니다. 자, 이건 우리끼리 고등 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1과 5 대괄호 열고 닫히면 1과 5 사이의 모든 수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사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1과 5의 사이면서 양 끝에 있는 수까지 포함한 어떤 묶음 모든 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힌 문이 닫힌 거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어떤 수들? 쌤, 저는요 1 정도에서 5까지는 궁금한데요. 숫자들이 너무 궁금해. 근데 저는 이 내부 1과 5 사이의 내부만 양끝 제외하고 2, 3, 4, 1.5, 1.8, 2.4 이 사이 값들의 모든 실수를 수학자들은 기호로 적을 땐 사이면서 양끝을 제외한 모든 수들
끝과 끝을 적으면서 둥글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괄호표는 다 적어요.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된다. 자, 기호 적을 때 1과 5라고 쓰고 이거를 열린 구간이라고 읽습니다. 열린 구간 1,5. 괜찮습니까? 쌤 왜 열린 구간이라고 봅니까? 직관적으로 좋아. 이름이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 1과 5 사이지만 1과 5는 안 돼요. 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려고 봤더니 1이 열려 있어요. 여기는 열려 있는 상태가 이게 수가 아니고 이 안부터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나오시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닫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연상할 때는 뭐 자기만의 언어를 해보시고 양끝을 허용하면 닫힌 구간, 양끝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사이를 기호로 적을 때 이렇게 소괄호처럼 적어요. 소괄호. 오케이?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바로 뭐? 둘 중에 하나만 허용. 둘 중에 하나만 허용이야. 1과 5 사이면서 사이 비큰 치고 5도 비큰 치고 싶을 때. 자, 1과 5 사이면서 5는 허용한다라는 모든 수. 이 모든 수를 기호로 적을 땐 양 끝에 있는 수를 적으면서 1,5. 허용하는 수는 대괄호. 허용하지 않는 수는 소괄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일단 두 개 먼저 외우세요. 이렇게 꺾은 괄호, 대괄호 있죠? 이 대괄호는 양끝을 허용할 때 쓰는 용어고 1과 5, 양끝을 제외한 수들은 열린 구간이라고 읽고 이렇게 소괄호로 적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허용하고 싶으면 그쪽에 있는 수만 가까운 쪽으로 대괄호 써주시면 됩니다. 믿었습니까? 그럼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돼요. 1은 허용하면서 5랑 사이에 있는 것들 모두 라고 보면 돼. 모두야, 모두. 5는 제외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해석해야 돼요. 해석. 자, 이거랑 이거의 사이에 있는 모든 수, 이거랑 이거 사이에 모든 수, 모든 수야. 사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출발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모든 수요. 얘가 이제 수학적 언어로 읽으면 그냥 모든 실수죠.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가 이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쉼표, 무한대, 닫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수를 그냥 한글로 적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소괄호로 내주시면 됩니다. 쌤, 혹시 여기 대괄호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럼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딴 표현은 수학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게 뭐였죠? 이 꺾은 거는? 그 끝에 있는 숫자 허용이죠. 끝에 있는 숫자 허용인데 무한 숫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무한대는 실수라는 수가 아니라서 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한대 기호 쓸 거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연상을 하자면 이거죠. 연상하면 이거야. 수직선이 있으면 일단 수직선 있어? 수가 나열되고 있는 거야? 무한대는 여기 무인도 같은 거예요. 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점이에요. 실수 세계, 다른 세계라고. 이거랑 이거의 사이값. 이거랑 이거의 사이를 열어보면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를 괄호 안쪽에 넣으면 모든 실수라는 기호가 된다는 것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속 함수는 뭐냐면 저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한 점에서 말고 한 점 말고 대부분에서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자, 어떤 곡선이 있어. 함수 모양. 근데 이 함수가 한 점에서 예를 들어 얘들아 x가 네모에서 연속이라 뜻이 뭐라고? 연속. 이거는 한 점마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모에서 연속이라는 건 어딘가 하나를 픽스 고정한 다음에 그 근처의 경향과 딱 함수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같다까지 되는 게 연속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점에서. 근데 한 점에서 말고 전부 다 연속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전부 다 연속이라는 걸 수학자는 약속하고 싶어. 그때는 그냥 그 함수가 그려져 있는 모든 곳, 지금은 A, B라고 부를게. A부터 시작해서 B 사이에 있는 모든 수마다 연속이 된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연속이다. 그냥 연속 함수라고 불러요. 차이점 알겠어? 한 점에서 연속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반복하는 거야. 한 점에서 연속이다를 계속 반복해 보면 다 연속일 때를 전체적으로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이 안에 모두 연속이면 전체가 연속인 거고, 근데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연속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fx를 1부터 6에서 정의했어. 이 함수를 정의했어. 얘는 1부터 6에서 정의했고, 그럼 이 안에서 연속함수가 되나? 얘는 연속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연속함수라고 부르려면 자격이 뭐라고? 그 안에서 전부 연속일 때야, 전부. 근데 지금은 연속이 깨질 때가 있죠. 이 안에서 어디가 말썽을 일으키니? 예를 들어 지금은 3자리에서 극한이랑 함수값이 살짝 삑살이 났죠. 삑살이. 이제는 한 곳이라도 불연속이 발생했으니까 연속함수가 아니고 불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함수는 모두 연속일 때만 연속이고 하나라도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그게 책에 있는 설명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런 개념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단 기간이 넉넉하긴 한데 이번 주는 극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거 연습하세요. 응용. 오케이? 함수의 극한의 응용 뭐였습니까?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 무한대꼴이거나 그 다음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공식까지